많으면 많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시험이 무조건 쉬워질 수만은 없는 건데 난이도를 위해서 당연히 독해 부분에 변별력을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듣기 부분은 문항수가 많아지지만 독해는 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독해를 열심히 뭐 시골에서 인강만 듣고 도서관만 다녔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부모님들이 공부하셔도 어려우세요. 제가 해도 어렵고요, 지금. 예, 작년 수능은 쉬웠어요, 사실. 근데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 그 아이들이 봤던 수능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문 3개 정도는 독해 지문 해석된 걸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어적인 내용이었어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바꿔놓긴 하겠죠, 한국말로. 근데 바꿔놓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논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워진 배경이 있다. 결국에는요, 유창하게 그냥 이렇게 해외에서 잘 살 수 있고 슈퍼 가서 불편한 거고 이게 아니고요. 되게 정확한 영어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험 자체가. 리트는 더욱 심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50만 명이 24회에 걸쳐서 시험을 봐야 돼요. 문제가 많겠죠. 채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이것은 전국에 50만 명의 애들을 채점을 해서 급수를 ABC 페일로 매긴다고 했을 때 유창성을 포커스를 맞춰서 채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팅이나 스피킹 부분에서는 철저한 철자들, 구두점들, 정확한 표현들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를 당연히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원장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입시의 흐름에 모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 흐름은 크게 바뀌진 않겠죠.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어 B형과 니트라는 영어 시험은 단순히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영어학원 하면서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을 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초창기에 제일 많이 놀랬던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분명히 이력서를 줬더니 그리고 이제 뭐 졸업증 같은 것도 갖고 오시니까 해외에서 대학을 다 나왔어요. 아니면 고등학교도 나왔거나 막 이렇게 체류 기간이 꽤 돼요. 그런데 수업을 해보라고 부탁을 드려요. 시간을 해보라고. 제가 보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문법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영작을 하는 다 틀리고. 가끔 영어 유치원 보내시면 좀 그런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원어민들이 문법 되게 못하고 좀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춤법 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학업적인 부분, 학술적인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 아주 간단한 거 체킹을 해도 분명히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니트라는 시험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중학교 한국에서 보는 내신을 만점받지 않거든요. 어떤 분에서 돌리거든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논술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학원에서 저는 사실은 또 학원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지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제 목적이고 아이들 당연히 공부시키는 것도 당연히 몫이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술은요 별로 수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해서 수강료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회의 드리고 나면. 그런데 왜 했냐면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 좀 이렇게 영어를 하다 보면 국어적인 문제에서 계속 걸려요. 보기를 분석을 못하고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리고 뭐라도 하나 발표하라 그러면 절대 발표합니다. 고등학생들은 특히 더 그래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직 좀 뭐랄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좀 개념 없다고 하는데 활발하고 뭐 거칠 게 없으니까 막 발표하고 막 손으로 막 들고 하는데 중학교만 가도 애들이 옆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대? 왜 그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고등학교 되면 어떤가요? 교실에 들어가서 제가 막 되게 심한 얘기도 많이 해요. 애들한테 격없게 지내는데 이게 뭐냐? 이래요. 다 정말 누구 하나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부터 다 이렇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앉아 계시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6년 그리고 또 3년 그리고 3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주로 듣기만 해요. 주로 듣기만 해요. 얼마나 지겨우세요. 지금 1시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이 의자가. 근데 걔네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할 기회가 없어요. 나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표현력을 기르는 건데 본인이 듣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겠죠? 배웠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들어서 알고 이해를 해서요. 누가 얘기하면 이거요, 저거요. 이게 짚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냅두고 딴 얘기를 하고 있거나 전체 얘기의 핵심을 찍어야 되는데 3,000%로 빠져서 논점 일탈의 오류를 정하거나 너무나 포괄적인 얘기를 하거나 너무나 스페시픽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이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요. 아이들의 사고력을 있게 하고 창의력, 사고력 되게 좋은 말 많은데 일단은 입을 열게 해야 되고요. 글을 쓰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주학원의 논술 프로그램은 이제 반화 논술이라고 독립적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혜진 강사님하고 초등관, 중등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혹시 논술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네. 계시죠? 논술학원은 이미 뜨거워질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논술은 지금 목동이나 대치동에서는 영유아 논술부터 시작해서 웨이팅 걸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은평구에 논술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우리 논술이라든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은 것은 있는데 만족도가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참고로 알아보시고요. 저희 학원도 한번 보시고 지금은 굉장히 고객 포용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물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리고 이주학원 카페에도 아이들 동영상이 올라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책들 지난 여름방학 때는 한국사 논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나오는 드라마도 같이 보면서도 진행을 하고 아이들 논술 발표하고 서로 입장 차이, 일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중학교 애들은 굉장히 몰입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동영상 보여줘서 같이 토론하는 수업을 하는데 울기도 하고 그리고 중등부에서는 지금 모의 재판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지가 있고 이제 판사가 있고 변호인들이 있고 배심원들이 있고 설득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동영상 보고 제가 논 선생님한테 균형이 좀 안 맞네? 저기서 너무 얘기 많이 하고 애들이 감당을 못한대요.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논술은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써서 카페에다 올리면요. 첨삭을 선생님께서 다 해주세요. 어떻게 글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고 계시는 내용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페이지로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간담회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궁금해요. 저도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나 유치원에 갈 때 되게 긴장되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긴장되고 옷도 좀 갇혀있게 되고 좀 그런 거 같아요. 가방을 뭘 갖고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인데요. 그 고등학교에는 학부모님의 성적표가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 성적표가 뭘까요? 학기 초에 아예 말씀을 드린대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학부모 성적표를 한 학기당 하나씩 드리겠다. 기재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간담회나 학생하고의 면담 같은 게 잡혀 있잖아요. 학부모님하고. 그럴 때 참석하시는 것들. 그리고 아이의 위생 상태. 손톱이나 머리 감는 거. 애들 되게 그런 거 중요하죠.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어떤 안내문, 가정통신 같은 거 드렸을 때 마감 날짜까지 제대로 잘 내시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전화 상담할 때 그런 게 잘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성적표까지 있는가 하시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초등부 운영하면서 정말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어머님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아이들 성적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간담회를 저희가 1년이면 10번을 이상을 엽니다. 초등부가 다 지나서요. 그러면 초등부로 치면 한 4번 정도? 그리고 스피치 컨테스트 같은 거 있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오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세요, 당연히. 직장생활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약간, 뻔한 얘기지. 아니면은, 시간도 아깝고 애매하니까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안 오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남더라고요, 특별반으로. 특별반이 좋은 특별반이 아니라 막 보강해야 되는 특별반으로 남는 애들이 이게 굉장히 직결이 돼 있다는 거를 보고, 좀 무섭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학교 활동 열심히 한다니까요. 학부 회도 돌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오신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는요. 신입생들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숙제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를 가지고 전달을 드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요. 지금 우리 아이는 VJ 지금 J5다, J6다 그러면은 한 학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목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진행을 하고요. 역할 분담에 있어서 반드시 학원의 역할이 있고요. 아이의 역할이 있고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나눌 수는 없어요. 학부모님의 역할을 학원이 대신할 수가 없고 아이가 대신할 수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잡디파인이 정확하게 딱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토스의 성적표라든가 학기말 시험에 대한 성적들, 그리고 이제 간담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슈를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이런 공감대와 같이 호흡할 때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인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같이 한 큐로 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우리 초등부 전체 총괄 책임 맡고 계시는 주기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후에 타임을 한 2, 30분 정도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